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 우한과 이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첫 람사르 습지 인증 도시인 순천시는 초대 의장 자격으로 정부 대표단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72개 당사국이 참가하는 이번 람사르 총회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을 위한 습지 행동입니다. 중국 우한과 이원으로 동시에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국내 3개 시군이 새롭게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곳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는 정부 대표단과 함께 습지 인증 도시 지자체장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석해 지방 정부의 역할과 도시 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갯벌과 습지의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에 초대 의장 도시 자격으로 참석해 국제적인 습지 연대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순천만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등 국제사회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습지도시 초대 의장인 우리 순천시는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무손다문바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은 국내 습지도시 단체장들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한국 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citizenry being a part of celebrating not just Ramsar but doing something. You've inspired them and you've encouraged them to realize that these wetlands matter. 순천시는 또 유엔의 지원을 받아 국가와 정부기관, NGO의 연합체 형태로 운영되는 세계자연보전연맹과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순천 갯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연 기반 해법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여질 텐데 이때 우리나라 갯벌을 람사르 습지 인증도시 순천시가 이번 람사르 총회 참석과 국제적인 습지 연대 강화를 통해 습지 보존과 활용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은 농민의 자부심을 위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한 해 농사를 끝낸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르신이 머리 손질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정장은 내내 어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과거 영정사진으로 불렸던 장수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어르신 살짝 웃으세요. 튀어나오게 약간 고개 돌리고 살짝 웃으세요. 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역 농협에서 조촐한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바쁜 농산일을 핑계로 미뤄뒀던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한방 치료를 받으며 구부정했던 허리도 폈습니다. 올 한 해 농업 현장에서 겪었던 시름과 고통을 나눴습니다. 병원도 자주 다니지만은 병원보다는 얘가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여기 뭐해갖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할 수 있고 뭐 같은 사람들 전부 모여서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좋아요 오는 것이. 우리 막대 아들이 지어준다해서 회사 다니면서 했는데 우리 막대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었어요. 너무너무 바람이 맞아서. 가을 거지를 끝내고 생일과 같은 날을 맞은 농민이지만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쌀값, 농산물값 걱정 안 해본 해가 없다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쌀값이 이제 폭락이 돼서 농민들의 시름이 많습니다. 나락 수확량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농민 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농사는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하지만 쩍쩍 말라가는 저수지를 보며 농민들은 벌써부터 내년 농사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정부의 쌀 생산 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회의에서는 쌀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1,701억 원의 예산이 의결됐는데 서 의원은 식량 위기 경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급률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쌀 생산 조정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 3,134곳 양곡 보관 창고의 67%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여서 신규 대단위 양곡 창고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수의 대표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원유 정제 산업을 넘어 석유화학 산업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석유화학 업계가 극도로 위축된 경기 상황 속에서도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내 42만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GS칼텍스 MFC 생산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설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이번 MFC 생산시설에는 창사 이래 최대 투자 규모인 2조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GS칼텍스는 이번 시설의 준공을 통해 에틸렌 75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 프로필렌 41만 톤 등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원유 정제 산업 분야를 넘어 석유화학 산업 분야로 확장을 위한 사업 구조 다각화에 새로운 거점을 확보한 겁니다. 특히 GS칼텍스의 MFC 생산 시설은 기존 석유화학사의 납타 분해 시설과는 달리 납타는 물론 정유 공정에서 생산되는 LPG와 석유 정제 가스 등 다양한 유분을 원료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생산 능력을 가진 석유화학 시설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도 10%가량이나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탄소 배출 저감량도 7만 6천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저감, 순환 경제 구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MFC 올레핀 생산 시설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이러한 친환경 신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혁신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혁신을 저해야 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위한 기술 개발은 적극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고환율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국내 대표 정유사의 비정유 부분으로의 과감한 사업 구조 전환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국가 산단 내 한 화력발전 공장에서 스팀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증기가 일부 새어나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곧바로 응급조치에 나서 균열 부분을 메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에 찍힌 범인의 얼굴도 보다 또렷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AI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진이 개발했는데 범죄 수사나 안전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훨씬 더 블러도 심하고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을 빠르게 가로지릅니다. 영상 화질이 좋지 않은 탓에 누가 누구인지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자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곧바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해상도가 낮은 영상 속 얼굴도 정확히 구별해내는 AI 모델을 국내 대학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7개 정도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도 정확하게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 실종자나 아니면 CCTV에서 범죄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수만 건 이상 학습한 AI 모델을 활용해서 저해상도 이미지를 인식해내는 원리입니다. 기존 기술만으로는 사람이 멀리 있다거나 주변이 어둡다거나 카메라 성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해상도가 낮아진 영상과 사진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 기술이고요. 사실 이렇게 아주 낮은 저해상도에서는 기존 알고리즘들이 정상적으로 잘 등장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팀이 내놓은 AI 모델의 정확도는 기존보다 약 5%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개발한 모델은 저해상도 인식에서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이 실종자 수색이나 수사, 차량 번호판 인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전 고문 변호사가 최근 10억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용하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박 전 회장의 재임 시절 활동한 고문 변호사가 지난 3월 사퇴한 후 곧바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며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박 전 회장을 고소한 이용규 현 회장의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10월 직무수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69%로 넉 달 연속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의 긍정평가는 47.3%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남 지역의 소매점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소매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서 1.8% 줄었고요. 인근 광주는 3.2% 하락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깨끗한 동네 한바퀴 플로깅 행사가 오늘 광양 5일시장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으로 이번 행사에는 20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수 도원초등학교 인근의 생태학습공간인 산아래 유아숲 체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래놀이터와 짚라인,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는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주말 내내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심각해진 가뭄 해소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15도, 광양 14도, 순천 12도로 그리 춥지 않겠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에도 바람과 함께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다시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대로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문화방송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한 채 순방길에 오른 것과 관련해 현업 언론단체들이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8개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국익과 자유를 입버릇처럼 앞세우는 대통령이 스스로 언론 자유와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 사태를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헌법적 언론자유 파괴 행위에 대해 언론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라고 덧붙였습니다.